자, 잘 보이시죠, 화면도? 자, 중간고사 끝이 아닌 시작,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시절 우리 학부모님들도 겪어봤고, 우리 지금 학생들도 그렇지만 사실 정말 힘든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전부 다 고생했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일단 공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텐데, 사실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여기 적어 놓은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앞으로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현실적인 얘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요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성인이 되죠. 그리고 중등 시절 때, 뭐 간단합니다. 중등 시절 때 학습 습관이 형성이 잘 안 된 경우.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그 시험 직전에만 공부하고 그냥 성적이 나왔던 그런 경우들은 고등학교에서 고생을 좀 하게 돼요. 그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어떤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걸 좀 이겨내고 뭐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또 성인이 돼서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법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다음 시험을 잘 보고 싶을 텐데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예요. 그죠? 내가 잘 보겠다. 잘 보고야 말겠다. 라는 그런 마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나 시험 잘 봐야지, 다음번에. 그럼 두 번째는, 결의가 생겼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사실 컨설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니까, 뭐, 과학고, 자서고부터 시작해서 아주 낮은 점수의 학생들까지도.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 행사가 학원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성남여고 학생입니다.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2, 30점 수학을. 근데 이 친구가 좀 같이 이제 열의를 다지고 방법을 가다듬으면서 70점까지 올랐습니다. 이러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안양대 사회복지학과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나와서 지금 이제 노인분들 사회복지사가 돼서 이제 노인분들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뜻깊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발전이라는 테마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뭐 동방고 5등급에서 2등급 된 사례, 그 다음에 모의고사 4등급에서 1등급 된 사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조금 좀 믿어주고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노력 부분은 사실은, 여기 이제 1등급 대 아이들도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노력 부분을 한 90%까지 끌어올리는 이 구간은 시간과 상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 이게 이제 어떤 노력의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90에서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최상위권의 이야기가 될 텐데, 이쪽은 시간은 이제 쓸 만큼 다 쓰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몰입감이나 어떤 집중력, 그다음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게 이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자기가 이제 결과가 자기 생각보다도 조금 덜 나왔다. 아니면 더 나오고 싶다. 그러면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쪽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이쪽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몇 시간을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노력이 뭐 똑같이 한 50%만 되더라도 그렇죠? 근데 방법적인 부분이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늘어가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부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컨설팅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자, 중간고사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학생부 전형은 망한 건가요?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조사해본 데이터가 중간고사 결과가 학원 평균이 70.83이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결과는 65.64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 제가 기말고사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근데 저는 좀 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실체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겨울방학 때부터 이 중간고사 준비를 해왔죠. 거의 한 5개월 이상. 그리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거고, 지금부터 기말고사까지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까먹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점수가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점수가 좀 오를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한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고 수행평가까지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내가 생각보다 점수가 좀 안 나왔다든가 뭐 아니면 생각보다 생각한 만큼 점수가 나왔더라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1학년 1학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공부할 때 2학기 기말고사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이제 방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아직 역전의 기회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죠? 평가계획 보시면 보통 이제 6대4 혹은 또 많으면 5대5까지도 가죠. 지필 대 수행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수행평가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런 식인 거죠. 반에서 이제 잘했고, 중등 내신도 좀 굉장히 좀 잘한 경우들. 그죠? 시험이 좀 쉬웠고, 거기서 이제 결과가 좋게 나다 보면은 그렇게 학습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와서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안 돼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바뀌어가야 합니다. 자, 입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입시에는 네 가지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수능, 이렇게 네 개. 자, 한번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대략적인 데이터를 낸 거지만 인서울권에서 한 10% 정도를 선발하게 됩니다. 종합이 한 40%, 논술이 10%, 수능이 40%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상황을 좀 보면 1학년 1학기 내신 결과라고 적어놨잖아요. 아직 1학년 1학기가 끝나지도 않았죠. 중간쯤만 와 있죠. 학생부 교과는 평균을 내는 전형이기 때문에 5분의 1의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학년 1학기 때 뭐 한 3등급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의대를 노리겠다? 그럼 교과로는 어렵죠, 쉽게. 5분의 1이니까. 하지만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학종 많이 들어보시고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1학년 1학기 결과는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1학년 1학기 때 너 엄청 잘해야 돼. 너 잘한 학생이야.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들이.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논술은 뭐 거의 영향이 없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향 미미라고 적고 여긴 영향이 없다고 적은 이유는 여긴 내신 반영이 되고 여긴 내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의 영향이 없죠. 논술도 논술을 잘 봐야 되는 전형이니까. 그래서 아직은 아무것도 별로 이렇게 뭐 크게 틀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자, 등급 분석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또 까먹더라고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일단 이거 설명을 좀 하면 1, 2, 3등급을 합쳐서 이게 4%, 11%, 23%까지인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1, 2, 3등급을 합쳐서 상위 20%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1, 2, 3등급 내에서 3등급이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3등급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서울권 내에서 인서울 내에서 어떤 대학을 가느냐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3등급 이상이 되면 인서울대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4등급은 그 하나가 20%입니다. 굉장히 넓은 구간인 거죠. 5등급도 하나가 20%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이 20%만 3개로 쪼개놓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요번에 데이터를 이제 학교 시험 내신을 받았을 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딱 제가 아까 보였던 대로 여기 수도권 대학이죠. 그럼 다음 시험에 4등급에서 다음 2학기 때 3등급까지 점수를 올렸다. 그러면 4에서 3을 오르면은 감이 잘 안 오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수도권을 갈 수 있는 대학, 예를 들어 안양대나 수원대 정도에서 인서울의 세종대나 국민대까지 가는 겁니다.
5등급에서 4등급이 됐다. 그러면 지방권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까지 20%로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 반대 상황이 되면 문제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등급에 대해서 요 3, 4, 5등급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최근에 이제 신입생 상담이 많은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그럼 신입생 상담이 들어오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게 돼요. 자, 오늘도 있었는데 1학년 때 점수입니다. 2학년이고 현재 1등급 받았어요. 굉장히 잘했죠. 2등급 받았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게 두 개가 4등급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4, 4, 1, 2, 1을 합치시면은 5, 8이니까 13이거든요. 13을 5로 나누게 되면 2.6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딱 보셔도 알겠지만 수학하고 과학 쪽이 강세가 있고 문과 과목이 쥐약이죠. 그럼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로 역량에서 이미 너무 감점을 많이 받게 되죠. 하지만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1등급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능성이 있죠. 2.6등급 선에서. 그런데 이게 2.6등급에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이제 뭐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 과기대 이런 쪽이 될 텐데 이게 국어 같은 과목은 사실 좀 노력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이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 등급 정도만 올라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면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성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 과목들이 우리 이 고1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중학교 시절에 이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학원을 다니는 과목이니까 학원에서 숙제도 내주고 관리도 한 거죠. 이런 과목들은 학교 시험도 너무 쉽게 나왔고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시를 치를 때 정말 경쟁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은 이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학교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영수가 3등급에 있다. 네, 굉장히 잘했죠. 인서울이니까. 근데 국사과가 막 4등급, 5등급에 있다. 이런 학생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랑 영수가 한 4등급에 있다. 근데 여기가 3등급에 있다. 이런 경우랑 어디가 더 좋냐고 하면 이 밑에 게 훨씬 낫습니다. 대학교 갈 때.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잡혔죠. 자,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을 경시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 과목들이 영수보다는 점수가 높아야 한다. 그죠? 그러면은 국어, 사회, 과학이 점수가 높으려면 평소에 공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뭐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 학생부 전형은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가 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생기부. 생기부 중에 교과 영역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과 영역은 내신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등급. 그러니까 이거는 등급만 높으면 되는 거죠. 생기부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권 주요 11개 대학들은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어요. 한 10% 정도를. 점수만 높은다고 뽑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게 되죠. 지금 현재 고1이잖아요. 그 다음 학년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인서울권에 이게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생기부를 챙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일단 학생부라는 이름이 붙으면 생기부는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3월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아요. 한번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보면서 준비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5월 얘기만 조금 이따 하고 자 학생부 종합은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학생부를. 그래서 여기엔 생기부의 세특이라든가 아니면 발전 스토리 그다음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을 좋아하죠. 이유는 이제 합격 등급이 좀 낮으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2.5등급의 교과 전형이 합격 등급이라 그러면 종합 전형은 3.5등급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좋죠, 아이들은.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3.5등급은, 이 등급은 지원 가능하다는 뜻이지 합격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면 다시 경쟁률이 20대 1이 됩니다. 이 20대 1을 뚫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생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 등급을 잘 딴다는 이야기는 학교 등급을 다 전 과목을 다 잘하면 좋지만 진로 과목들은 특히 잘해야 되고 이 생기부를 잘 만들어 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유시가 복잡한데 이 생기부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이슈가 있을 텐데 우리 고1들 선택 과목 이상하게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려면 진로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진로가 일단 문과인지 이과인지. 그럼 기본적으로 문과면 사회 과목을 선택하고 이과는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이제 뭐 생명공학과나 화학공학과 그러면 생명하고 화학을 선택하면 되게 간단해지지만 이게 중간에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경영학과도 가고 싶고요. 생명공학과도 가고 싶어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자, 그러면은 이 진로가 변경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큰 단점이 되느냐? 결정? 그렇지는 않아요. 단점이나 결정이 되진 않고 진로가 변경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괜찮습니다. 세특 스토리에. 하지만 이제 문제가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을 통해서 진로에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하고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경영학과를 선택하면 사회 과목을 선택할 텐데 갑자기 생명공학으로 바꾸면 과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 과목 선정을 하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컨설팅 받고 싶으시면은 그거는 개별적으로 의뢰를 하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특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오늘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국어, 사회, 과학 잘해야 된다. 여기에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신데 우리 아이가 점수가 국어, 사회, 과학이 점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대책 마련이라는 게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학생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지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세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제가 고3 수업에 들어갔었는데 오랜만에 대타로 현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고3 미적분반에 들어왔는데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래요. 5월에 지금 둘째 주 지나가고 있고 그죠? 한 3분의 2 정도 남아있죠. 그다음에 6월은 그대로 통으로 남아있고 7월은 기말고사를 볼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1학기가 끝납니다. 맞죠? 자,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거, 학생부 전형, 교과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인서울 쪽은.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게 생기부라 그랬잖아요. 생기부는 언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3월에 사실 신학기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설명에.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5월이 되기 전에 이 세택과 관련된 활동을 해놔라. 그죠? 근데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막 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껏해야 동아리 정도나 좀 들어가서 활동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상위권들도. 자,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왜 역량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어제 고3 수업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자, 고3 지금 마지막 5월이에요. 이제 이번에 기말만 보게 되면 끝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니? 그랬더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겠대요. 이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10명 중에 8명 정도? 자,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놨니? 했대요. 그래서 동아리며 뭐 활동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뭐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너네 세특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역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고일들 잘 들으세요.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제가 테니스를 1년간 쳤는데 안 늘었어요. 아직도 못해요. 근데 테니스를 치는데 올바른 폼이 있을 거잖아요. 올바른 방법이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면 그 몸이 내 몸에 붙으면서 뭔가가 좀 될 텐데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 잘못된 방법이 그죠? 몸에 붙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기부는 역량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역량으로 붙어 있어요. 세 가지 역량. 자, 외우셔야 돼요. 거의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세특을 통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의 반영 비율이 학교마다 좀 달라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얘가 50, 이게 30, 이게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과천대는 이게 40, 30, 3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역량들이 드러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진로 역량 쪽에서 진로 관심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성적이 있습니다. 등급. 근데 대부분의 세특들에는 얘만 드러나 있어요. 진로 관심도. 그죠? 자, 이 세 가지 역량 기억하셨죠? 이 세 가지 역량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국어 과목에 세특을 잘 쓰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는 의학 계열이에요. 의학 보건 계열인데 국어 과목하고 진로 역량이 상관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의학 계열의 국어 과목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해석하고는. 여기서 보여줘야 될 능력은 학업 역량입니다. 내가 국어 과목을 되게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 플러스 알파로 진로 관심도 정도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진로 역량을 보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진로 역량은 의학 계열이면 수학하고 과학 공부를 잘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하고 과학 점수가 안 좋은데 내가 진로 역량을 막 드러낸다 세트에서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자, 그럼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건데 학업 역량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학업 역량을 드러내려면은 탐구력이라 그래요. 과목의 등급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죠. 국어 과목의 성적은 중요하고 그 국어 과목 세특에 쓰여 있는 말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흥미, 관심이 생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저 의학 계열하고 자꾸 엮으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윤동주의 서시를 배웠는데 윤동주의 서시가 너무 좀 이 일제치하의 어떤 시인들의 독립활동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흥미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그럼 일제치하의 어떤 시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과목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윤동주 말고 비슷한 시인인 뭐 다른 A라는 시인을 좀 더 파헤쳐 봤다. 이런 내용들이 500자 내로 적히면 되거든요. 그리고 등급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적히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의 핵심.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목별로. 이걸 언제 하냐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건데, 아니, 그 과목 선생님들이. 그럼 흥미, 관심이야 내가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흥미가 생겼어요라고 얘기해야 흥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어떤 질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6월은 바빠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요 생기부를 만드는 타이밍. 그래서 지금 딱 과목을 보고, 아, 요거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정해서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 윤동주의 서시 읽고, 아, 혹시 일지차에 좀 다른 시인들도 좀 궁금해졌는데요. 좀 제가 뭐 볼만한 다른 시인들이 있을까요, 작품이? 물어보면 선생님이, 야,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야, 생기고 그런다고 이렇게 안 해요. 알려주시겠죠. 자, 알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시 읽고 나서 보고서 간단하게 페이퍼 하나 정도 써서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다른 건 또 없을까요? 이거를 과목 선생님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임프레시브가 있어야 돼요. 좀 인상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목 선생님이 보시고 아 얘는 이런 걸 했으니까 이런 걸 써줘야겠다. 그죠? 이걸 과목별로 세팅하려면 국어, 사회, 국영수 사고 아니에요? 지금 5과목. 거기에다가 좀 다른 과목도 섞여 있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작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번 주말에 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혹은 다음 주말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기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생기부. 이거 선생님들이 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생기부, 세트, 5월에 작전을 세운다. 그죠? 실행도 해야 되고. 그죠? 단순하게 수행평가 동아리만 하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점수가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 3, 4등급 받았어요. 점수를 국어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내가 3, 4등급이면 3, 4등급 학생들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럼 그 중에서 좋은 세특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특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논술하고 수능은 지금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뭐 시험 점수 안 된다고 뭐 논술 수능 뭐 이렇게 뭐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수능 공부는 미리미리 해두기는 해야 돼요. 특히 국어랑 영어. 그래서 국어 영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요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국어 최상위권에서는 국어는 90점을 넘겨야 됩니다. 1등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두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고등학생들, 고1들. 이 좌절하지 마세요. 고생했어요. 잘했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A 학점을 받는 친구가 50%라니까요. 그죠? 그럼 1에서 5등급까지는 중학교 때 다 A였던 거예요. 그럼 내가 중학교 때 B였으면은 이거보다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내가 한 4등급 받았다 그럼 잘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명확한 원인 분석. 그냥 이거 아니에요.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거 말고 내가 왜 열심히 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작전들을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결과는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학원에서 20점 이상 상승된 학생이 20여 명 정도 돼요. 굉장히 잘했죠.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니까. 이 친구들 전부 다 저랑 설명회 하면서 이런 것들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뭔가 방법의 변화를 준 거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돼요. 학원에 이런 스토리들 굉장히 많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원이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잘했죠. 55점에서 80점. 그죠? 음, 얘는 73점에서 100점 받았네. 너무 신기하죠. 그죠?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 슬라이드가. 자, 요번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과목별로. 그냥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어차피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설명회 들으러 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에. 자, 국어 과목. 내가 학교에서 강의 이해가 잘 되었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막 졸았다. 그러면은 졸아가지고 내가 내용 필기를 못했으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갔다. 그럼 간단해지죠. 문제점이 졸았으면
그럼 실행 계획 졸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숙제. 이게 수학 얘기니까 숙제를 전날 했다. 그러면은 당일에 바로 하고 한 번 더 풀어가자. 뭐 이런 약간 이런 류의 느낌들 있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했었고, 내가 복습을 했었는지, 심화학습 계획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저번에 공부법 설명회를 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은 저희 학원 하이탑에도 유튜브에 보시면 이 공부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이 공부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이대로 아마 실행에 옮기면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이게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걸 구성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서 각 과목별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자기가 잘 안 나온 과목들은.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국어, 사회, 과학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생기부 중요하다. 생기부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다. 1학기가 끝나버린다. 그럼 1학기 생기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2학기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거죠. 지금 타이밍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게 약간 명확한 분석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내용은 이건데, 학습 습관을 재건축한다. 중학교 때에 맞는 학습 습관으로는 고등학교 때 입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하던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역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인서울권의 중앙대에 가고 싶다. 그러면 2년 반 후에 중앙대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지금 얼마나 공부해 놨고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재수생들 청소학원에서 아침에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올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할 일 너무 많아요. 주변 친구들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긴장감을 조성하면서도 조금 그래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고 아마 5월이 오기 전에 나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더라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까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순공시간 챌린지를 했을 때 1, 2등급은 5시간을 찍었어요. 어제 제가 고3 수업 들어갔을 때 너네 스톱워치 있니? 물어봤어요. 없대요. 당장 사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사고 애들은 있습니다. 인서울에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가 스톱워치 켜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면 될까를 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3등급 대 아이들은 3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을 가지고 있고, 1, 2등급 대 아이들은 5시간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4등급 이하가 문제인데, 아까 4등급은 이제 수도권이라 그랬죠? 이쪽은 인서울이고. 여기는 약간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좀 할 때는 많이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할 게 있고, 여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할 게 없냐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 그대로인 거죠. 학원에서 숙제 내주면 숙제하는 거고요. 숙제 안 내주면 숙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 내줬더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영수 위주로만 공부가 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서울의 대학을 가려고 하면 또 뭐 모의고사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신도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생기부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이 타이밍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할 게 있습니다. 여긴 할 게 없고.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할 게 있는 쪽으로. 이게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루에, 하루가 24시간이에요. 하루에 4시간. 제가 4시간을 정했는데 4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4시간을 핸드폰을 최대한 꺼둔 상태로 없이 공부하는 장소에 머무르세요. 그게 독서실이 됐든 아니면 스터디 카페가 됐든 아니면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을 그렇게 컨설팅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공부하는 장소에 있게끔 핸드폰 없이 핸드폰 없이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했던 거고 수학 숙제를 하는데 수학 숙제를 2시간, 3시간 걸릴 건데 막 대충대충 해서 2시간에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아, 나 다 했다. 야호 하고 노는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핸드폰 하게 되고. 그런데 4시간을 앉아있게 되면은 어차피 4시간을 앉아있는다고 마음을 먹으면 만약에 수학 숙제 2시간에 끝냈으면 이거 잠시만요. 숙제를 2시간에 끝냈으면은 4시간 중에 2시간이 남아있죠. 그죠? 이 남은 2시간 동안에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 지금 뭐 하지? 그죠? 여기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에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아, 국어나 좀 해볼까? 아니면 영어 암기나 해볼까?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못하는 이유는 그냥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숙제하느라 바빠서, 노느라 바빠서, 핸드폰 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그죠? 공부가 잘 있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등학습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내가 뭘 할지 생각해 보는 거. 그러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1들 혹시라도 선생님 얘기를 듣고, 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내일부터라도 이걸 세팅하세요. 4시간 앉아있을 곳. 자, 저희 학원 스케줄이 막 되게 빡세지 않죠. 붙잡아 놓고 시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7시면은 고1들은 수업 끝납니다. 그럼 집에 와서 밥 먹고 어쩌고 해도 8시 돼요. 여기서 12시까지 어딘가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4시간이에요. 그죠? 이렇게만 하면은 제가 100% 장담하는데 진짜 학교 성적 많이 늘 거예요. 입시도 준비가 많이 될 거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뭐 많이 담았는데 이런 얘기들은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보시고 넘어갈게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려면은 반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수학 공부랑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틀린 라이트센 있잖아요. 라이트센, RPM. 자, 제가 정말 많은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이 학교 성적이 70점대예요. 야, 너 무슨 공부했니? 했더니 중학교 때 좀 한 게 많아서 마플 시너지도 했고 센도 했고 뭐 등등 뭐 1등급 만들기도 했대요. 했는데 70점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일거리를 많이 벌리면 다 못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내가 메인으로 생각하는 책이 하나 있다면 메인으로 나 이 책은 내가 봐야겠다라고 파헤치는 책. 라이트 센 괜찮아요. 센도 좋고 상위권은. 이런 책이 있으면 이 책은 좀 약간 계속 봐야 되는 책이 되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라이트 센에 있는 문제 다 풀 줄 알면은 얼마 안 돼요. 6과 정도가 시험 범위잖아요. 기말고사. 기말고사 6과 정도고 한 과에 80문제 정도 있습니다. 86에 48 하니까 500문제 정도 되겠죠? 이 500문제 다 풀 줄 알면은 3등급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요. 간단해졌죠, 그죠? 500문제 나누기 50 해볼까요? 50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하루에 10문제만 제대로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냥 바쁘고 막 계속. 그래서 제가 이 조언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틀린 게 있으면 이거 실제로 5등급에서 2등급 간 학생이 썼던 방법이고요. 이렇게 틀리는 게 있으면은 여기 중요 유형으로 있죠. 집중 공략. 이 친구는 제가 중요한 유형은 5번씩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5번을 채우는 거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막상 한 2번 정도까지는 힘들거든요. 근데 3번째부터는 딱 보면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쫙 지나갑니다. 아, 그리고 다 보면 이렇게 딱 돼요. 보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복습도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반복을 심화 문제에서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센의 C단계나 아니면 자이스트로이의 1등급 문제, 마플 시너지의 1등급 문제 같은 것들은 5번, 6번을 봐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봐서는 못 풉니다. 학교 시험에서. 알겠죠?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죠. 자, 끝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평소에는 이제 수능 공부, 뭐 이런 기본기를 쌓는 공부를 하다가 내신 공부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얘기 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원, 어제 고3들 모의고사 봤거든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작업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고 나쁘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Q&A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1학기 시험 망했으면 인서울 불가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1학기 시험 6등급 받았어도 가능해요. 아직 학생부 종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 시험 5등급 빠져도 갱생 가능한가요? 학생들이 실제로 한 질문들이에요. 갱생 가능합니다. 아,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실패라는 거는 시도, 실패 이런 거 되게 좋은 단어들이에요. 성공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애들이죠. 근데 이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은 실패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결과예요. 안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국어, 사회과학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4시간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4시간 앉아 있으면서 이 과목들도 좀 계획에 넣어보는 겁니다. 문제집 2권 이상 풀면 3등급 가능할 거예요. 당연히 오답이랑 이런 거 다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생기부. 1학기 생기부는 지금 아니면 못한다. 끝이다, 이제. 지금까지 안 해놨으면, 이제 안 하면 끝이다. 맞아, 마지막 5월이 마지막 타이밍이다. 물론 6월에 할 수도 있겠지만 6월 좀 바빠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반드시 분석을 해봐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걔를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내가 잘 보는 데다가 붙여놓고 매일매일 좀 되새기면서 아, 나 국어 시간에 안 졸기로 했지.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 수학 복습하기로 했지. 이렇게. 그리고 종합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어딘가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이 된다 그랬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면은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컨설팅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1학기 때 5등급이었는데 3학기 때 3등급, 2등급 계속 올라가고 좋은 입시 결과를 가지고 그죠? 관심을 가지고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자, 뭐 만화 알지 모르겠네요. 저는 만화책 좋아해서. 자, 여태까지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한 40분 좀 넘어갔네요. 45분 정도 했네요.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었죠? 자, 어머님들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들으시고 우리 학생들이든 어머님이든 궁금한 거나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래서 행정실에 좀 이렇게 상담 예약하시면 저랑 개인적으로 컨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학원에 전체적으로 한 35명 정도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발전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학생들, 여기 계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기분이 좋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끝났으니까 우리 학생들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5월, 6월, 6월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6월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달이니까, 우리 5월 3주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학습을 재건축해서 세팅하고, 그리고 몸만 움직이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도 되겠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여기 전체방이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